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2년 대한민국 국방백서 그리고 코트라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코디츠 관련 자료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보 환경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예, 여기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한국 국방이 어디로 가는지, 또 요즘 뜨거운 K방산, 이 의미는 뭔지, 그렇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큰 그림부터 볼까요? 글로벌 안보 상황. 네, 미중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딱 규정했죠. 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EU 같은 나라들도 다 자체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요? 네, 그만큼 이 지역에 더 관여하겠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걸 발표했거든요. 네, 봤습니다. 어떤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규칙 기반 질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영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 치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건 역시 북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국방백서 보니까 북한 위협 평가가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플루토늄이 한 70여 킬로그램. 네, 그 정도 보유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이 있을 걸로 보고 있죠. 핵실험도 벌써 6번이나 했고요. 미사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화성 17형부터 SL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네, 맞아요. ICBM급 신형 미사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방어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까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상당량, 생물무기 능력도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고요. 정말 위협이 다각적이네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죠. 그 삼축체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축이 킬체인인데요. 이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쏠 것 같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선제 타격이죠. 아, 선제 타격.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라고 부르는데 이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방어망입니다. 방패 역할이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 KMPR입니다. 이건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압도적인 전력으로 보복해서 다시는 도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강력하네요. 네, 이 세 가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걸 통합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북한 대응과 함께 또 중요한 축이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백서에서도 그냥 군사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고 돼 있던데요. 네, 그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인 현안에도 같이 대응하는 동맹으로 가자는 거죠. 특히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이 부분이 강조되던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기들 해구산 포함해서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미국의 약속이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을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즉 실행력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높이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죠. 양국 국방장관 회의인데 여기서 공동성명에 명시했어요. 정보 공유 더 긴밀하게 하고 협의 절차나 공동기획, 실행도 강화하자고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비원미 전략 복격기 같은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합의했죠. 실제로 전개되기도 했고요. 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연합훈련 이름도 바꿨잖아요. 을지자유의 방패, UFS로요. 이것도 동맹의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동맹 강화와 함께 우리 군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네, 국방 혁신, 특히 첨단 기술 도입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거죠. AI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고요. KCTC 훈련도 확대한다고요? 네, 과학초화 전투훈련, KCTC를 여단급으로 확대해서 실전 같은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STN이라고 가상무유 훈련체계, 이걸로 현실 같은 가상 전장에서 훈련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요. 우주 분야는 어떻습니까? 우주도 중요하죠. 우주작전 대대도 만들었고 우주 상황 인식, SSA라고 하는데 우주 감시 능력이죠. 이런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민간하고 군의 우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와, 이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K방산, 방위산업 수출이요. 네, 정말 놀라운 성과죠. 2022년 수주액이 173억 달러. 이게 5년 평균의 5배라고요? 네, 그야말로 급성장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부품 같은 걸 수출했다면 이제는 FA-50 경공격기나 K9 자주포, 천공투 지대공 미사일 같은 완성된 첨단 무기 체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품목 자체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특히 폴란드 대규모 수출이 대표적인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상대국 요구에 맞춰서 공동 R&D를 한다거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 이런 맞춤형 전략이 잘 통했습니다. 아, 그런 전략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코트라의 방산물자 교역 지원센터, 코디치 같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방력도 키우고 방산 수출로 경제에도 기여하고 또 국제사회 기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나 남수단의 한빛부대처럼 UN 평화유지 활동, PKO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아덴만 청해부대도 있고요. 네, 청해부대는 해적 잡는 대적 작전도 하지만 그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하시죠? 재외국민 보호 임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서울에서 UN 평화유지 장관 회의를 열어서 헬기를 공유한다거나 스마트 캠프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6가지 기여 약속을 했고 그걸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기여를 계속 확대하는 거죠. 네, 오늘 2022 국방백서랑 관련 자료들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방 현재와 미래를 쭉 훑어봤습니다. 국방력도 강화되고 국제적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속에서 국방 분야의 역할, 그 위상과 책임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방위산업의 성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략이나 국제협력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지 또 어떤 도전 과제를 안겨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